안녕하십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학생과 일반인들한테는 IT 교육과 IT 컨설팅, 그리고 IT 직무 교육을 하고 있는 박철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겠죠. 이 직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취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무 강의가 직접적으로 자기소개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력서를 쓴다든지 거기에도 관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해 보시고 제 강의를 통해서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 중에서도 내가 IT를 전공했든 아니면 BIT 전공자들이든 간에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은 저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저게 원래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력을 이러한 이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여러분한테 계속 어필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기 거화 시켜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의 시간처럼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다루지 않고요. 이제 디테일한 직무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낱낱이 파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IT 직무 분석의 웹 분야입니다. 그래서 웹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웹 개발이라든지 웹 기획이라든지 또 웹에 관련되는 디자인이라든지 웹 퍼블리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웹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잘 나오는 것은 웹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창업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무에 우리가 편집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웹에 관련된 부분 중에 웹 개발과 웹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웹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PC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매개체를 가지고 아니면 TV를 보고 계시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모든 매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웹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웹이 그만큼 잘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실상에서도 이 웹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웹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IT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IT 기술은 웹에 관련된 IT 기술은 IT,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ICT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웹을 분류하겠다 하신 분들은 IT에 관련된 부분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좀 더 가깝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웹이라는 글자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디벨로퍼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SS라든지 유저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스크립트라든지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터넷 그리고 그래픽, 스타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HTML, 컨셉, 웹사이트, 웹페이지 이러한 단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하겠다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웹 개발이 그만큼 웹 개발 직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가지고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HTML 개발자, 그 다음에 저기 CSS 개발자, 아니면 웹 그래픽 개발자, 아니면은 여기 나오신 모바일, 아니면 플래시 개발자, 아니면은 AJAX,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직무 아니면은 직업군으로도 우리가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웹 개발 직무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웹 개발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 개의 파생 효과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그러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웹 개발이 단순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웹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단순히 우리가 PC나 아니면은 뭐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웹 페이지 자체가 웹 개발의 전부냐, 아니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셔야겠고요. 이 시간의 말미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탄탄히 잘 버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웹 개발에 우리가 도식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도식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웹이라는 단어가 제 옆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 핵심 언어, 전체 기술, 그리고 관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관제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핵심 언어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루비라든지 PHP라든지 그다음에 노드.js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기술 HTML, CSS 여러 개의 언어와 그다음에 여러 개의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개의 분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중에 위에 나와 있는 프론트엔드라든지 백엔드 같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뒤에 가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분류해드리는데 이 프론트엔드와 우리가 백엔드의 차이점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차이점이라고 간단하게 분류를 하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 들어가 있는 언어라든지 프론트엔드에 들어가 있는 전체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관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그다음 백엔드에 들어가 있는 언어라든지 백엔드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전체 기술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서버형 언어냐 아니면 서버형 우리가 기술이냐 아니면은 클라이언트형 기술이냐 클라이언트형 언어냐 이거를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단어만 이렇게 한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프론트엔드와 그다음에 백엔드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셨으니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인식을 좀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개발입니다. 자, 웹 개발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웹을 개발할 수 있는, 즉 웹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가 웹 개발 직무예요. 그러면 웹 개발 직무에 웹 프로그래머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가 또 있냐면 웹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러한 직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의 직무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웹 프로그래밍과 웹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개의 직무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봤을 때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내용들, 즉 언어들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른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웹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래밍만 해가지고 웹을 구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백엔드적인 부분들이 없다. 아니면 서버적인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거는 웹에 대한 가치성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해냈던 그러한 웹페이지라든지 그러한 웹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버에 탑재가 되고 그 탑재된 서버에다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받아볼 수 있게 웹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다른 웹 솔루션을 가지고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웹 개발의 하나의 또 웹 개발 직무의 하나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세부 직무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과 웹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환경상에서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는 구축이라든지 테스팅 수행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은 웹 프로그래밍이 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웹이 구현되는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웹을 구축하는, 즉 웹 화면에서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보는 그러한 화면을 구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웹 프로그래밍의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웹 엔지니어링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웹 엔지니어링 부분은 웹 서버 구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엔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축을 해놔야지만이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에서 나왔던 솔루션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 업무 진행과 함께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네트워크 이 웹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웹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웹 정보를 만들어서 서버군, 즉 웹 엔지니어링 직무에서 만들어놓은 서버 구축이 돼 있던 부분에다가 탑재를 하고 그 부분에 네트워크적인 부분까지 탑재를 한다고 그러면은 송출, 즉 송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웹 서버 구축, 그리고 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 자, 웹 서비스의 기술적인 통합 업무를 수행하는 게 웹 엔지니어링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새로운 웹 관련 기술적인 적용, 즉 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러한 많아지는 것들을 적용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그러한 직무가 웹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 아니라 웹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났던 AI, 즉 인공적인 부분들이 있죠. 인공지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적인 부분들이 솔루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웹에서도 이제 AI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웹 엔지니어링에 관련해서도 AI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무, 이 웹 개발의 직무를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서버 쪽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제가 나눈다면 웹 프로그래밍 쪽은 서버 쪽도 있긴 하지만 클라이언트 쪽이 좀 많고요. 웹 엔지니어링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버 쪽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 직무의 개요도를 우리가 조금씩 나눠보면 첫 번째가 분석입니다. 자, 웹 개발을 하는 직무에서 나오는 분석은 자, 요구사항. 자, 요구사항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구사항 뭐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죠.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즉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고객의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고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환경. 자, 사용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버를 구축해 놨느냐? 아니면 서버가 지금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부터 해서 자, 또 사용되는 클라이언트들이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PC, 즉 유선에 관련된 있는 부분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러한 것들까지, 즉 사용자의 환경 설정, 환경 부분까지 알아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차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의 기능들이, 즉 정보를 제공해 줄 때의 기능들이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면 좋냐. 또 이런 것들을 차트화 시켜가지고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프로세서 사양서 이거를 작성을 하고요. 또 요소 기능 분석, 즉 요소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 기능들이 어떠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분석해내는, 즉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설계입니다. 자, 설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DB 설계예요. 웹 개발하는데 왜 DB가 나옵니까? 즉 데이터베이스가 왜 나옵니까? 자, 웹 개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버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서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즉 웹 엔지니어링 부분이긴 하지만 이 웹 엔지니어링 부분일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웹 개발의 직무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B 설계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설계,
자, 인터페이스는 인프라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화면 설계, 그 다음에 모듈 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은 같은 시제품입니다. 그 시제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즉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구 분석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단계를 통해서 당연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구축입니다. 자, 구축 단계는요, 작성 규칙. 자, 작성 규칙 여러분들, 자, 건축을 통해서 건축 기술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을 짓는데 규칙, 건축을 하는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금방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축할 때 이 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웹 개발할 때도 구축하는 부분들, 즉 서버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웹 엔지니어링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성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성 규칙을 따라서 진행해야지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B 구축. 자, 설계에 따라서, DB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DB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버군에 대한 DB 구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튜닝까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데이터 튜닝까지는 아직 안 가더라도 데이터 모델링까지는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 이것도 구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UI, 즉 보이는 그래픽적인 부분을 우리가 구현하는 부분들이 자, 구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웹 개발 쪽에서 분석, 그리고 설계, 그리고 구축에 관련돼서 알아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요, 즉 웹 개발의 직무의 개요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자, 구축을 했으면 당연히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베타 테스트,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그리고 관리자 매뉴얼 작성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개발자는요, 만들어 놓고 나서 당연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아무렇게 사용하세요. 그냥 쉽습니다. 라고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 문서 작성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개발자라 그래가지고 문서 작성을 잘 못한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웹 개발자들도 당연히 문서 작성, 즉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성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심기는 좀 힘들겠지만 구성적인 요소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웹 개발의 이제 단계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부분 중에서 주요 업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들은 우리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분야로 나눴었죠.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뭐라 그랬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부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백엔드는 뭐라 그랬죠? 아, 그렇죠. 서버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측면의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미지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들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이미지 작업. 그리고 프로젝트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영역이 변동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리고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JSP라든지 PHP라든지 이러한 이 프론트엔드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엔드적인 부분을 보실까요? 자, 사용자가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가 되겠죠. 자, 서버는 이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용자는 아니죠. 관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관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볼 수 없는 비즈니스 로직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나오는 내용을 탐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프론트엔드 전달된 데이터의 포맷이라든지 데이터의 포맷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이게 이미지 파일이냐 아니면은 한글 파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포맷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포맷 형태를 판단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입출력, 그 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데이터베이스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입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거는 텍스트만 넣을 수 있는 셀이다, 컬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인프라, 지식이 필수로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웹서버. 자, 서버군에서 웹서버라 하는 것은 웹을 송출하는, 즉 웹 프로그래밍에서 솔루션을 제껴놨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 매개체들, 이런 게 웹서버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쓸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서버 직군에 대해서도 서버 직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그때 또 나오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웹 서버, 파일 서버, 프린트 서버 여러 개의 서버 직군들이 있습니다. 서버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술적인 지식들은 습득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웹 프로그래밍과 웹 엔지니어링의 주요 업무들을 우리가 살짝 나눠서 진행해 볼까요? 살짝 나눠보면 웹 프로그래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웹 프로그래밍의 부분은 자, 업무 흐름도와 다이어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흐름도입니다. 그죠? 흐름도예요.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이어그램 같은 거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UML이라 해가지고 또 그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논리 흐름도. 자, 논리 흐름도 같은 경우에도 논리 시간에 배웠던 논리식 있죠? 논리식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언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프로그램의 코딩.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웹 프로그래밍, 즉 웹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코딩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즉 HTML이나 CSS나 아니면 JSP나 PHP나 이러한 웹 전용 언어를 이용해서 당연히 작성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즉 웹과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JDBC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JDBC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요, 자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해 본다면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웹 프로그래밍 직무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컴퓨터 시스템 기반에 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하드웨어의 선정. 자, 사야겠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하드웨어도 사야 됩니다. 서버도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겠죠. 서버도 사야 됩니다. 그러한 견적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웹 엔지니어링 직무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웹서버를 구출하기 위해서 제반 사항 검토를 통한 시스템 개발, 시스템 검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 다음에 파일 서버, 웹 서버, 여러 가지 또 서버들이 있는데 이미 서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버들을 다 구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서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웹 서버를 함께 구축해 놔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튜닝하는 방법들, 그리고 다목적 인터넷 전자 우편 확장, 그 다음에 사이트 용량, 이러한 것들을 체킹하는 부분들이 웹 엔지니어링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조건은 학력 수준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전문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 전공, 그 다음에 신입 또는 1년 미만의 경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신입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입을 많이 뽑습니다. 그만큼 또 수요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갖춰야 할 역량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전산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말, 글,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핸드와 프론트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작업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즉 신중한 그러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즉 판단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갖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들은요, 전문대학이나 아니면은 대학교의 컴퓨터 관련 전공이나 이런 곳에서 웹 구축부터 해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서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 수업들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웹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 언어, 즉 ASP나 JSP나 PHP나 HTML, CSS,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jQuery,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이러한 jQuery 같은, 그 다음에 UML이나 XML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웹 언어뿐 아니라 SQL,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웹 에디터, 그 다음에 그래픽 분야 툴, 즉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나무 웹 에디터, 뭐 이러한 드림위버 같은 그러한 웹 에디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학력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이거 뭐냐면 경력자를 우선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즉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뭔가 했을 때 남겨놓은 그러한 흔적들, 그죠?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화 시켜가지고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보다는 경력을 우선해서 프로젝트 경험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관에 갔을 때 웹 개발자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는 대부분 그러한 질문을 받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어떠한 곳을 맡고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은 다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웹 관련 외국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 지식, 스킬들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후 방안은 지속적인 고용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하는 홈 네트워킹 관련 부분이 많이 지속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많이 민원 업무, 즉 인터넷 통해서 민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으로서 웹을 활용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용이 증가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머들, 웹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또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웹 쪽으로 쏠리면서 웹 프로그래머들, 웹 개발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웹 개발 직무가 그만큼 많이 또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웹이 주기적인 보안 개편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 2.0, 웹 3.0, 그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2.0, 3.0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이 증가하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입 방법은요. 자, 전문대학 아까 나눈 것처럼 전문대 이상의, 그리고 웹 에디터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가셔서 충분히 해보시고, 프로젝트, 분명히 웹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내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래머였는지 아니면 엔지니어였는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내가 프로그래머였으면 프로그래머 직무에, 아니면 엔지니어였으면 엔지니어의 직무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웹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웹 디자인과 웹 개발에 대한 우리가 비교예요. 그래서 세밀한 구분인데, 웹 디자인은 말 그대로 웹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적인 부분들, 즉 구성부터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있죠.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구성해 주면은 그걸 배치하고 프로그램하는 것들은 웹 개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웹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쇼핑을 공유해 장바구니 같은 그러한 기능이
웹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웹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웹 개발자들은 웹 디자이너하고 전혀 이렇게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웹 개발을 할 때요. 웹 개발할 때도 회사에 다닐 때 웹 개발할 때도 웹 개발 디자인실에 또 저랑 잘 맞는 또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잘 만들어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웹 디자이너하고 웹 프로그래머, 즉 웹 개발자는 그만큼 협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웹 개발의 월 평균 임금은 2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별은 여성이 13.5%, 남성이 8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진학률들이 63.2%가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학 계열이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학 계열을 나온 사람들인데 자연 계열이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도 3.6, 4.4, 8.4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즉 자연 계열보다는 훨씬 더 사회 계열이나 인문 계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웹 기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거 웹 기획과 홈페이지 기획 등호로 했습니다. 웹 기획과 홈페이지 기획이 등호로 돼 있다는 것은 당연히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웹 기획을 한다는 것은 홈페이지 기획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자,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다음에 IoT, 빅데이터 지금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이죠. 그 키워드들이 다 지금 나와 있는 발전한 기술에 따라서 웹을 기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획력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웹 기획을 홈페이지 기획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웹 기획의 이제 직무를 잠깐 보면요. 자,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매니저, 조정자라 그랬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스케줄 관리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웹 기획자들이 웹 기획 직무가 하는 직무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웹사이트의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웹사이트의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웹 구축할 때까지 전체적인 업무 방향 설정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웹 기획의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기획 자체가 웹 홈페이지의 기획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화면 기획이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웹 기획의 직무를 잠깐 보게 되면은 대학에서 관련 전공과 디자인 그리고 관련 기술,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획, 업무 진행에 대한 마케팅. 여기 나온 것처럼 기획과 마케팅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경영, 경제, 사회계열, 인문계열. 그래서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생들이 충분히 웹 기획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학과라든지 아니면 기획에 관련된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전문자들이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관련해서 모바일과 앱의 영향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 기획, 그 다음에 운영 기획, 전략 기획,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 모바일 기획, 여러 개의 기획력들, 여러 분야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BIT 계열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웹기획의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요. 자,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사업 기획이라든지 디자인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는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대부분 나눌 때 클라이언트들 즉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페이지와 그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웹 기획자들이 분명히 기획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제공할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구축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한 단계에서는요.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와 업무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업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의뢰시. 자, 모든 기업이 웹에 관련되어 있는 웹 프로그램들, 웹 기획자들 아니면은 웹 개발자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다른 기업에 의뢰할 수도 있겠죠. 외부에 의뢰할 때는 외부 개발업체들하고 외부 업체의 개발자들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사이트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웹 기획자의 웹 기획 직무의 주요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 사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웹사이트의 정보 자료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또 웹사이트의 게시판, 여러분 게시판 자주 사용하시죠? 게시판 등의 관리자들,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들도 웹 기획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이트가 서비스 제공형 사이트면 주로 기술적인 부분들, 또 커뮤니티형, 즉 SNS 같은 그런 커뮤니티형 같은 사이트면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회원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형 사이트 같은 경우에 쇼핑몰이죠. 그래서 쇼핑몰에 관련된 경우에는 고객의 만족도 또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상품의 구성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판매 촉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기획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웹 기획자들이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획뿐만 아니라 그래서 컨설팅, 마케팅, 영업, 계약, 개발 분야까지도 이 다양한 업무 포지셔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웹 기획자들은 여러 방면에 다시게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또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웹 기획의 학력 수준 같은 경우는요. 전문학사의 그 학생이고 IT 관련 전공 분야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 기간은 신입 1년 미만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갖춰야 되는 역량은요. 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우리는 구성을 해볼 수 있을까? 또 말 그대로 쇼핑몰을 구성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곳에 쇼핑몰을 들어가 보고 또 쇼핑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개발자와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상해 보고 또 설계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 그림, 그 다음에 글 이런 것들도 잘 쓸 수 있게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작업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부분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웹 분야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웹 기획자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잘 적절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한 지식들은요. 자,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컴퓨터 관련 전공에서 웹 구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언어,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수. 자, 아까 전에 봤던 웹 개발자들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웹 기획자들은 웹 개발자들의 역할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야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 PM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웹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스케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프로젝트 관리 부분을 관리 부분을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웹 기획자들은 이거를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들 그런 부분을 다 총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기획자와 PM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IT 교육기관에서 웹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아니면 웹 기획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스킬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이거를 가지고 개발해보면 정말 좋겠죠.
왜 기획자들이 개발을 해보면 개발자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해보면 디자인의 역할들을 그만큼 많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본 사람이 그만큼 많이 수용하겠죠. 그래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웹 언어뿐만 아니라 SQL이라든지 웹 에디터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같은 지식까지 습득을 한다면 웹 기획자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력보다는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웹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그러면 웹사이트, 웹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서버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프로젝트 경험, 즉 웹 계획을 내가 해봤다.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어필하게 되면은 웹 기획자로 발탁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웹사이트 정문 업체 등에서 웹사이트 기획만을 가지고 전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영이나 마케팅, 전공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상경계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향후 방향은 지속적인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NS라든지 그리고 집에서의 그러한 홈 네트워킹 과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 금융거래, 그다음에 상거래 등이 향후 많이 가속화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웹 기획자들, 웹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웹 기획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수단으로 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홍보용 사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웹을 구성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즉 이러한 부분들이 다 웹 기획자들의 웹 기획 직무를 많이 뽑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많이 또 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 방법은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웹 기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명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BIT 계열,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상경 계열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의욕만 있으면 이 분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체육 아카데미라든지 청년희망 아카데미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진입하는 장벽도 뚫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기획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웹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웹기획자는 빠른 변화, 그리고 대응,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시 웹기획은 다양한 전문적인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러한 지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웹기획자들의 종사 수는 지금 13,000명이 되는데 평균 임금은 259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높죠. 그리고 예체능 계열과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공학 계열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취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IT 계열도 충분히 그리고 공학 계열도 충분히 같이 상생해서 똑같이 이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웹 기획자에 관련해서 더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제 강의 한 번 더 리바이벌 해가지고 더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제 한 기업과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의 직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 즉 정말 가려운 부분들이죠. 그러한 가려운 부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또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옆에 화면에 보시면은 어떤 화면일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낙서같이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딱 보기에도 낙서같이 보이시죠?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기업을 갔을 때는 낙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직원들의 또 다른 의식세계에 또 표출이다. 그리고 이만큼 자유스럽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겠구나.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한테 그만큼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상해 볼까요? 어딜 것 같아요? 자, 뒷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IT 기업과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자,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요. 예전에 다음 기업과 그다음에 카카오 기업이 합병을 했었죠. 그래서 다음 카카오로 우리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로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의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자, 게임 프로젝트 매니징입니다.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 매니징, 즉 게임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캐릭터 아시죠? 그죠? 카카오에 관련된 캐릭터인데 요즘 이 캐릭터가 잘 팔려가지고 뽀로로를 이겼다고 그러한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카카오의 이 부분들을 낱낱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뷰 대상인데요. 인터뷰 대상은 부서는 여기 보십시오.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셀 단위, 파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는요. 부서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명이 없고 그냥 파트별로 그다음에 그 파트 위에는 셀, 그다음에 그 파트 위에는 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조차도 내용들이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없다는 게 가장 또 큰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직급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연차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봉체계도 있기 때문에 연차들은 있는데 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없다. 직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상대방을 부르느냐? 누구누구 씨, 뭐 위에 있는 상사한테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 껄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껄끄럽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카리스라는 그러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라는 명칭을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카리스라는 게임 우리가 매니저를 우리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 본사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들이 지금 판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제공되는 그러한 부분들과 일반인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직원들이 그만큼 잘 쉴 수 있게 그리고 그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그만큼 자기들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스럽게 자기들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또 토론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샵쇼였었습니다. 캐릭터를 저기 나와 있던 그러한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캐릭터를 파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했었는데 자, 신입 공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채는 사라졌습니다. 공채 뽑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많이 됐다고 얘기됐고요. 그런데 인턴제가 가끔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인턴제를 했었는데 한 6주 정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20명의 인턴을 뽑았대요. 20명 인턴을 뽑아가지고 6주간의 인턴을 제공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내부상의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인턴을 딱 한 명밖에 안 뽑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미안한 가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입들을 그러면 아예 안 뽑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인턴제로 이렇게 간간히 뽑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력직들은 그만큼 많이 뽑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급체계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평등하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슬로건에서 조직장, 조직원 이거 나눈다면 조직장과 조직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을 사용해서 직급을 부르지 않고 영어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그만큼 다가가기에 편하게 그렇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게 과장님, 부장님, 뭐 사장님 이것보다는 그냥 크리스, 뭐 스미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적인 문화들이 여기 카카오에는 지금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직적인 직급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는 팀 아래 파트별 그리고 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적인 문화들, 카카오의 기업적인 문화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카카오에 지원하실 때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력직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실 때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신입인 연구인의 기본 연봉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3,200에서 3,400만 원에 이제 연구원들이,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받는다. 그래서 인턴직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현재 직무, 즉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한번 볼까요? 자, 게임 프로젝트 매니저. 자, 카카오에서 게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야일까요? 당연하죠. 게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이 친구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카카오, 그죠? 카카오 채팅이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레벨을 한다든지 레벨을 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초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동을 시키는, 그죠? 그러한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채널과 그 다음에 퍼블리싱이었습니다. 자, 채널은 말 그대로 그냥 제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공간만 제공을 해주고 모든 게임 기업에서, 이 게임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임 업계의 대기업이 뭐 넷마블이라든지 아니면은 NC소프트나 이런 곳은 아니고요. 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던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을 우리가 채널을 열어주면 수수료만 지급하고 그냥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이렇게 퍼블리싱하는 것은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그래서 운영 방식을 세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서비스 일정 관리,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게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고요. 게임 매출 관리도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기업 문화는 2주에 일주일한 대표와 프리토킹하고 오픈 토킹방이 열린다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질문까지, 그래서 연봉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 조직장한테 그리고 의장한테 그리고 대표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파트에는 5명 정도 10명 냉조의 파트별로 지금 정리되어 있고요. 팀은 40에서 50 정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장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어서 이러한 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카카오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급변하는 IT 기술력 대응하는 태도가 빨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 선택과 집중은요, 이 카카오에서 잘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고 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카카오 현재 주력 내용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카카오에서 AI를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법인까지 만들어서 AI를 지금 주력 상품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에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까지 카카오의 카카오의 내용까지 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러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